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시장 대비 선방하는 또 기대가 좀 되는 은행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를 동결하면서 주가가 오르진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관심은 있습니다. 은행주 또 담아볼 기업까지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PB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은행주들이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주가는 또 좀 못 가는 흐름들입니다. 최근 흐름부터 좀 점검하겠습니다. 네, 다른 주식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은행주만 하락한 게 아니라서 하락한 부분에서 상대적인 좀 측면을 보고 싶은데요. 은행주가 2018년 들어서 1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시장이 코스피가 13.7%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것 대비해서는 그래도 2.3% 정도는 아웃퍼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10월 이후에 이 코스피 급락장에서 3분기 양호한 실적 기대감 그리고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었죠. 어제는 물론 동결이 되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 수혜 그리고 연말에 또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제한됐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수급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급 측면에서도 기관 외국인 투자자가 연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었던 반면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투자자는 은행주에 대해서 6,263억 원 그 정도의 순 매수를 지속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리고 기업의 이익적인 측면에서도 은행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2018년도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주가는 하락을 해서요. PBR이 한 0.5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고 PER은 5.4배,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은행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출 성장성이 좋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번 은행에 대한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동안 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이유가 좀 몇 가지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난번에 채용비리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정부의 규제에 관한 이런 부담도 좀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은 좀 가신 건지 앞으로 은행주를 보면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나 특별히 호재가 있다면 어떤 겁니까? 네, 은행주 투자 포인트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은행의 수익의 지표가 되는 NIM, NIM이라는 넷 인터레스트 마진의 약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투자자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은행이 자산을 운용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그 지표가 NIM으로 지표가 모든 사람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용 자산을 그러니까 조달을 해서 낸 예금이나 적금에서 가져온 돈으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에서 남은 마진을 운용 자산으로 나눈 금액을 NIM이라는 은행의 수익성 지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NIM을 앞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상반기 최대 실적을 이어서 3분기에도 실적 개선을 나타낼 것이다입니다. 2018년도에 상반기 최대 실적은 나타냈고 이미 3분기 양호한 실적을 예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을 아무래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NIM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그 NIM 상승 추세에 따라서 이익이 증가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모멘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기는 했지만 4분기에도 미 기준금리 인상은 기대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그에 따른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만 봤을 때도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서 가계부채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11월이나 12월 올해 내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말씀드렸듯이 그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 은행에게는 수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요. 이유는 NIM이 상승을 그만큼 하기 때문에 조달금리 대비해서 대출해주는 금리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배당 시즌입니다. 연말에는 무조건 배당을 하게 되는데 그 은행주가 다른 섹터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4%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서 은행주가 배당 수익률이 높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그 배당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은행주를 한번 지켜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주가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PER로 봤을 때는 5.4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PER 10배 정도에서 움직이는 제조업체보다는
비해서는 은행주가 좀 더 싸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판관비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도 그만큼 좋아지고 있고 가성비도 그만큼 좋은 주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은행주에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를 4가지로 주셨는데 그러면 종목 이야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되물으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럼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시장 네.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다 빠졌었던 은행주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같이 네. 빠졌기 때문에 은행주도 빠질 수밖에 네.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분들 아시다시피 은행주는 그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네. 크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른 주가가 뭐 하루에도 10% 마이너스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은행주는 크게 상승해봐야 3, 4%, 뭐 떨어져봐야 3, 4%밖에 상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리고 기관 투자자 쪽에서도 아무래도 안정성 네. 입장에서는 잡아볼 수 있지만 들 크게 선호하는, 네. 수익성의 입장에서는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만하지 않은 주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았던 네.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주 눈여겨보자고 하셨는데요. 주목할 만한 기업 소개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우리은행입니다. 네. 우리은행은 2019년도에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그 M&A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재료가 있고요. 그리고 4.3%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기준 이익을 낸다는 기준하에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PBR이 0.5배, 그리고 PR이 5.5배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만큼 매력적이다라는 종목이고요. 자산 건전성 관리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18년 3분기에는 지배주 순이익을 봤을 때 10.6% 연간으로 10.6% 성장한 5,097억 원을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 연간으로 봐도 31.9% 성장해서 올해 최초로 2조 원의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의 수익성 그만큼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2019년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한번 담아봤다가 2019년도에 모멘텀이 생겨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배당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의 하방의 경직성은 남아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은행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고요. 예, 다음 종목은요? 다음 종목은 JB금융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시중 4대 은행이 아니라 지방에 있는 은행,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JB금융인데요. 3년 연속 30% 내외의 이익 증가 대비 낮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광주은행을 100% 자회사로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그 광주은행에서 나오는 수익성도 온기 대비해서 2019년부터 인식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NIM이 순이자 마진이 전분기 대비해서 4bp 0.0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은행주 내에서는 가장 큰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순이자 마진이 좋아지고 그만큼 이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걸로 예측을 해서 전문가들은 3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을 연간으로 봤을 때는 21.2% 성장한 723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광주은행 자회사가 편입에 따라서 그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인식이 되게 되면 연간으로는 2,480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 연속 30% 이상의 이익 성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성 면에서는 우리은행보다는 JB금융주가 더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4년간 은행주가 그만큼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상승하지 못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과 JB금융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JB금융주주는 목표가 7,000원 그리고 손절가 5,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오늘은 상대적으로 시장은 부진하지만 눈여겨볼 만한 업종으로 은행주 말씀하셨고요. 그 가운데 탑픽 종목으로 JB금융지주 그리고 우리은행 언급하셨습니다. 조상기 SK증권 안산지점 PB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수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예측은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일단은 조금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워하죠. 그것은 이제 또 어제 중국이 최근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중국의 고시 환율이나 중국 증시 상황을 좀 확인하라는 심리가 있을 겁니다. 코스피가 1.2%, 코스닥이 역시 1.4% 밀려가는 흐름들입니다. 투자 주체별 흐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여전히 소극적이네요. 대규모로 파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이고 선물도 외국인들 매도인 상황이라 매도는 아직은 많이 쏟아지는 건 아니고 조금 눈치 보고 매수보다는 매도가 조금 더 많은 상황입니다.
출발 마켓온 저희 순서는 여기서 마치는데 오늘 또 오후 3시 반까지 장이 남아 있습니다. 잘 대응하시고요. 또 이제 중국 증시 상황 보시고 전문가들 얘기 들으시면서 포트 잘 짜시고 비중 조정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